혹시 마음속 깊이 쌓아둔 서운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적은 없었나요? 상대방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며, 아니면 괜히 관계만 더 어색해질까봐 조용히 삼켜버린 수많은 감정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침묵은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서운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운함이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 관계 성장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서운함을 느끼는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원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랐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 서운해. 와 같이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기대치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서운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더욱 성숙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못에 물이 맑아져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대화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쏟아내듯이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스는 감정은 이해될 때 비로소 통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왜 나한테 항상 그렇게 해? 와 같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나는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좀 서운했어. 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여러분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나- 전달법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개인적인 비난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진솔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네가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서 서운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 뒤에 숨겨진 상처와 기대를 이해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비난의 벽을 허물고 공감의 다리를 놓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주어로 두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따지듯이 말하기보다는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불편함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 대신 구체적인 요청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 대신 다음부터는 중요한 결정 전에 나에게도 의견을 물어봐 주면 좋겠어. 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네카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관계에서는 용서 이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강요나 명령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요청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섬세한 춤과 같습니다.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요청을 통해 여러분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주체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과의 신뢰를 더욱 깊게 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오히려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감정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꾹꾹 참은 그 서운함은 상대방에게는 전혀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알려줄 차례입니다. 그 알려줌이 비난이 아니라 함께 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다정한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때로는 달콤한 침묵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비로소 관계는 진정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의 용기와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서운함은 때때로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침묵은 벽을 쌓지만 솔직한 표현은 문을 엽니다. 이 문을 통해 서로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그때는 그 관계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쌍방의 노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때로는 서운함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나갈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서운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쾌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리우스 왕이 남긴 말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느끼는 서운함은 바로 지금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운함은 종종 우리가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두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에서 진정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겨 서운함을 느꼈다면 여러분에게는
신뢰와 시간 약속이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서운함을 외면하는 대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으며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이 생명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이 조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한 서운함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단단해지고 행복해야만 타인과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나 희생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때로는 과감하게 놓아주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자기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사실 좀 서운했어. 왜냐하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 한마디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오해를 풀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비난이 아니라 함께 걷고 싶다는 다정한 신호입니다. 서운함을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건네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을 줄 몰랐어. 이제는 말해도 괜찮아. 그 말이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솔직하고 용기 있는 표현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할 때 당신은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어둠을 밝히고 관계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서운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신호탄이 되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